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 절차와 요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따라잡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본론에 앞서 기본 직불금 신청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신청서 받기, 작성하기, 첨부 서류 챙기기, 제출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별로 어렵지 않겠는데요. 그럼 기본 직불금 신청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신청서 수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불금 신청서를 출력 후 대상 농가에 신청서를 배부합니다. 이때 신청서 배부 대상 농가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1회 이상 직불금 수령자와 2020년 기본 직불금 수령자 중 지원 대상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입니다. 저는 신청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청하죠? 신규 농업인 등 신청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작 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신 후 신청서를 받으셔서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번과 2번은 기본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히 신청 면적은 작년의 지급 면적 등을 참고하시되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묘지, 건축물 등 폐경 농지의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기재하셔야 직불금 총액의 10% 추가 감액이 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3번에는 등록한 경영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예상 직불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예상 직불 유형이 면적 직불금인 경우 면적 직불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면적 직불금 예상액이 120만 원 미만이고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등 본인이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예상 직불 유형이 소규모 농가 직불금인 경우는 신청의 편의를 위해 요건 중 일부인 경지 면적과 농촌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특히 경지 면적이 0.5헥타르를 초과하는 농가의 경우에도 면적 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 농가 직불금 예상자로 분류하였습니다. 면적 직불금 선출액이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액인 120만 원보다 적은 경우 0.5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경작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다만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 대상자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본인의 농촌 거주 기간, 영농 종사 기간, 농업 외 종합소득 등 소규모 농가 직불금 요건을 감안하여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면적 직불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4번에는 본인이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지 중 농지 전용 여부, 토지 대장 말소 여부, 임차 기간 등을 표시하였습니다. 전용 필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용이 취소된 경우 등 농지로 이용되는 농지라면 읍면동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말소 필지도 신청할 수 없으며 분필 또는 합필된 최신 필지가 있다면 그 필지로 경영체 변경을 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9월 30일 이전에 임차 기간이 만료되는 농지는 사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갱신하시고 경영체 정보를 변경하시고 직불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셨으면 이제 신청서 작성을 시작해 볼까요? 상단에서 본인의 농업 경영체 등록 번호와 농업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1번 신청인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청인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의 경우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농가 구성원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단계로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 내에 가족관계 인적 정보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면적 직불금 신청자는 이 단계 패스. 가족 구성원 포함 여부는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이 두 서류는 신청서 작성 때에도 필요하지만 신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되니 꼭 챙겨주세요.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을 적어주세요. 다음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면서 주민등록표 상에 없는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 비속, 혼인 이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가족을 적어주세요. 나이나 세대분리 기간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결혼한 자녀는 절대 작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인적 정보를 작성했다면 맨 하단에 공지 내용을 읽어보시고 확인란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쪽 작성입니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 연락처, 은행, 계좌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 아래는 기본 직불금 신청란인데요. 이 정보는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자와 면적 직불금 신청자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좌측에는 본인이 농사 짓고 있는 농지의 필지별 정보가 이미 적혀 있는데요. 이 내용과 전년 지금 면적을 참고하시되 폐경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 면적을 기재하시고 신청인 성명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해당 항목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라도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아닌 경우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 지급 요건 각각에 대한 해당 여부를 표시하셔야 하는데요. 세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니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 및 시설 재배업 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농가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소농에 체크, 한 항목이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면적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정보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죠? 소규모 농가 지급 요건들은 신청 후 지급 전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오니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체크하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직불금을 신청했더라도 검증 과정에서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그 아래 신청인 확인 및 동의사항을 잘 읽어보시고 특히 항목별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하단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등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 동의사항을 읽은 후 동의란에 체크하시고 하단 서명란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소규모 농가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구성원이 서명하셔야 됩니다. 신청서 1번의 일반 현황에서 4-1과 4-2에 포함된 농가 구성원 모두의 동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서명이 누락되면 별도의 정보 동의 확인 연락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잊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면 신청서 작성은 모두 마쳤으며 다음으로 첨부 서류 챙기기를 안내하겠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기본 직불금 등록 신청서가 있으며 신규 신청, 농지정보 변경 등이 있는 자 등 필요한 경우 농가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 사실 확인서, 임대차 계약이 9월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농업인이나 기본 직불금 신청인과 농지 임차인이 다른 농업인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땅을 임차한 농업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세금 납부 영수증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 직불금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첨부 서류까지 챙기셨다면 이제 신청서 제출만 하시면 되는데요. 작성하신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챙기셔서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로 제출하시면 기본 직불금 신청 끝! 읍면 동사무소 방문 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별 신청 기간에 맞추어 분산하여 방문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도 신경 쓰자고요. 신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읍면동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따라잡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